김혜영입니다. 갑자기 또 친일 논란이 또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 합동 훈련을 친일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면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선이 왜 망했냐,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거냐, 사실은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서 망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또 이 민주당의 엄청난 사람들, 또 국민의힘의 엄청난 사람들, 또 일부에서는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막 공격을 일삼고 있는데, 정말 한심하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또 한국사 전문 강사라고 하는 최태동 씨가 매국노 이완용의 그 글을 또 공유하면서 이제 비판을 또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판이 아주 굉장히 이 친일 논란으로 아주 불이 붙고 있는데, 이 정말 제 철학자적인 어떤 안목으로 보면 정말 안타깝고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금 그 형국에 있죠. 뭐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은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 성리학은 주자라는 사람이 이 800년 전에 이 집대성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주자가 성리학을 집대성했는데, 성리학을 이제 만든 사람인데, 성리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그러니까 조선을 성리학적 이념을 가지고 이 통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자가 만든 성리학 때문에 결국은 나라가 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성리학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조선이 망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주 정확한 진단이죠. 제대로 된 진단이 아니고 잘못된 진단을 하니까 처방도 잘못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이 망한 상태에서 그거 제대로 진단해서 뭐 할 거고, 지금 다 망했던 거 가지고 또 논하는 게 뭐가 대수냐고 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일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왜 망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도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리학이라는 걸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 성리학이 뭡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또 물어보면 몰라요. 성리학을 제대로. 성리학도 제대로 모르면서 성리학 때문에 망했대, 조선이. 제가 봐서는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말이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성리학이 제대로 작동이 됐다면 조선이 망할 리가 없죠. 500년 간 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지만, 성리학이 조선 후기 때 제대로 작동이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성리학이 뭐냐? 정신과 물질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성리학의 근본, 어떤 그 핵심은 정신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다. 물질 없이 정신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지처럼 사는 거잖아. 인도라든가 티베트 같이 이렇게 정신적으로는 아주 밝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너무 허약하니까 사는 게 너무 공공하지 않습니까? 이거가 안 된다. 물질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정신이 고양되는 만큼 이 물질도 고양이 돼야죠. 그래서 상향평준화, 적어도 중간쯤에서 균형을 이루면 건강하게 갈 수 있다. 이 성리학에 제대로 된, 성이라는 게 이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성리학 할 때 이자는 이칠이자고, 성이라는 게 살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마음 심자하고 살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마음, 살아가는데 중요한 게 딱 두 가지죠.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물질이잖아요. 물질 없이 살 수 없고 정신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중요한 건데, 조선 후기 때 어떻습니까? 정신은 떨어지고 물질은 극하니까 결국은 망한 거죠.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균형을 못 이루니까, 제가 평소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신과 물질이 같이 가야 된다. 민중들은 물질을 더 앞세우죠. 정치인들은 정신을 더 앞세우죠.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걸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민중들이 좋아하는 물질, 조직이 물질을 좋아해서 꺼들려가, 딸려가. 정치인들도 정신은 떨어지고 물질에 극해가지고 같이 따라가.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 좌파였다가 우파로 제가 전향한 이유가, 좌파들 믿었다가 지금 움직여가는 좌파들, 그게 제대로 된 좌파입니까? 나라를 망해 가도록 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민중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따라가거든. 자기들도 물질을 좋아해. 정치인은 물질을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중들은 물질을 좋아하더라도 정치인들은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물질이 이렇게 정신과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이끌어 가는 사람들인데, 너도 물질 좋아해, 나도 물질 좋아해, 정치인들 물질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까지 다 팔아 처먹게 된다. 제가 조국 이후로 제가 열받아갖고 돌아선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돈을 좋아하고 말이야, 정치인으로서 이 민중들을 생각하지 않고, 민중들이 물질 좋아한다고 자기들도 물질에 따라가가지고 부동산 투기도 같이 하고 증권 투기도 같이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간다? 이건 나라를 말아먹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고 비판하는 핵심이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친일 논란이 지금 세상에서 보면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이 맞는 거죠. 왜? 북한이라는 어마무시한 폭력에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잖아요. 또 북한의 배경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라는 또 거대한 군사 자본이 또 강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있어야지. 정신이 무너지지 않고 물질이 무너지지 않고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은 당연한 것이다. 조선 후기 때 너도 물질 좋아하고 나도 물질 좋아하고 정치인도 물질 좋아하고 그래서 망한 거지. 이완용이가 글 쓰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나라가 다들 물질에 극해가지고 지금 다 팔아 처먹는 놈들만 모여 있는데, 그거 다 비협적이고 말단적인 거예요. 그 핵심을 봐야지, 핵심을. 그 역사학자가 어디 거기 껴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개풀테도 멍소리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가 핵심이고 뭐가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걸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지. 철학적인 관점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같이 합세해가지고 떠들어대면. 조선 후기에는 썩어 문드러진 게 맞는 거예요. 관료들까지 다 썩어 문드러진 거야. 아주 민중들만 썩으면 괜찮아. 민중들만 물질에 극하면 괜찮아. 지도층까지 물질에 극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정규석 비대위원장이 정확하게 진단한 거예요. 그거를 일본이 좋다 싫다가 아니야. 이거는 정확하게 보자는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그냥 친일 프레임으로 그냥 몰고 가는 이런 엉터리 같은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해야 제대로 된 진단도 나오고 처방이 되는 거지. 참 이 국민적 지금 이 낭비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정세가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나빠지고 있고, 지금 또 한국은행에서 오늘 또 금리를 또 대폭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평균 금리가 3% 이상 지금 됐다고 이렇게 막 보도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하루하루가 엄청나게 지금 민중들의 살림살이는 지금 각박해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친일 논란을 가지고 그냥 뻑하면 거기 프레임 씌워가지고 논쟁하면서 국력을 낭비할 겁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정치인들은 지도층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과 물질을 균형, 밸런싱을 잡을 수 있도록 그거 하는 게 정치인들의 할 일인데, 맨날 이상한 지엽적인 데 쫓아가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이재명 대표는 자기 지금 프레임을 엄한데 지금 씌워가지고 그거 논란하다 보면 자기 지금 문제가 살짝 덮어질 거라고 잔머리 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거 잘못된 건 분명히 처벌 받아야 되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이거 말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냥 프레임 씌워가지고.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가 그렇지 않아요. 친일파다 이렇게 해버리면 아주 자지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아주 얍삽한 논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끌고 가려고 하는. 정말 이건 민중들이 이건 비판해야 되고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이럴 때 좀 발휘를 해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정확하게 좀 구분해서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을 좀 내게 됐는데 그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